네, 오늘 주제는 프라닥하고 루이비통 닭. 예전에 좀 문제가 됐었죠. 근데 프라닥은 아무 문제 없이 지금도 잘 영업을 하고 있고, 루이비통 닭은 결국 이제 폐점을 했죠. 제가 보기에는 좀 안 되는 이유가 많이 있죠. 예, 정말 큰 차이가 있어요. 프라닥하고 루이비통 닭은. 별거 아닐 수 있지만 큰 차이가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루이비통 닭을 만약에 우리가 조금 이름을 바꿔서 했으면 뭐 지금도 혹시 잘 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도 있는데, 그럼 바꾸려면 어떻게 바꿔야 될까? 이것도 조금 말씀드려 볼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 주제랑 오늘 주제의 공통점은 이제 상표가 없다요. 아니면 이제 있어도 되게 약한 상표. 그럼 이제 로고 이런 상표가 되겠죠? 근데 지난주 거는 너무 흔하기 때문에 특허청에서 등록 안 시켜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지역 명칭이라든가 레시피, 음식명, 식자재 누구나 다 써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등록 안 해줘요. 근데 오늘은 주제는 등록을 똑같이 안 되는데 차이가 뭐냐면 이미 남이 갖고 있는 상표. 이러기 때문에 안 해준단 말이에요. 삼성이 있는데 삼성전자로 또 다른 사람이 그 전자제품에 대해서 등록을 받을 수가 없겠죠. 보통 이 두 번째 케이스가 큰 문제가 발생을 훨씬 더 심각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 거는 이거 그냥 너도 쓰고 나도 쓰고 다 쓰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상표는 아무도 등록을 안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미 남이 갖고 있는 상표는 먼저 갖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사용하는 사람 보고 사용을 못하게 이제 금지를 청구할 수가 있죠. 간판도 내려야 되고 인테리어도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피해가 훨씬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번째 케이스는 보통 어떤 때 발생을 하느냐? 의도적으로 따라하는 경우가 있죠. 아니면 이제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실제로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상표들 같은 경우는 나도 썼는데 우연히 비슷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아냐면은 내용 증명이 오고 나서 아니면은 내가 이제 상표 출원했는데 이제 심사관이 알려주는 거죠. 이거 비슷해서 안 되겠어. 이렇게. 그러면 요때는 어떻게 되느냐? 언제 내가 경고장 내용 증명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언제 오라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요것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상표 등록을 받아야겠다. 아니면은 상표를 좀 변경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따라하든 모르고 하든 간에 침해 문제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되면 어찌됐든 내 상표를 이제 바꿔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시작하기 전에 문제되지 않을 이름으로 변경을 하고 사업을 시작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업체 중에 이게 굉장히 큰 기업 중에 상표를 바꾼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표를 바꾸면 뭐 회사가 없어지냐 이런 건 아니죠. 자금력이 충분하고 마케팅 능력이 있으면은 바꿔도 돼요, 상표를. 가장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이 패밀리마트. 이게 사실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아, 맞아. 이런 게 있었지 하는 추억의 편의점 브랜드인데 원래 이 패밀리마트는 일본 거죠. 이게 이제 패밀리마트 거고요. 그래서 이 상표권도 여기 패밀리마트 보면은 가부시키 가이샤 패밀리마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부시키 가이샤가 일본어로 주식회사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일본 기업이 패밀리마트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고 한국의 그 보광그룹 여기에서 20년 동안 돈을 내고 합법적으로 돈을 내고 이 상표를 빌려 썼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CU로 바꾼 거죠. 근데 좀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게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패밀리마트가 원래 그 자회사가 뭐냐면요. 어디냐면 세이유예요. 세이유. 그러니까 자회사가 아니죠. 모기업이죠. 모기업. 모기업이 세이유예요. LG 화학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분사를 했잖아요. 세이유에서 패밀리마트를 분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패밀리마트를 한국의 보광그룹이 썼고 한국의 보광그룹이 패밀리마트라는 이름을 버리고 그러니까 계약을 해지하고 쓴 이름이 CU예요. 근데 세이유하고 CU하고 왠지 좀 비슷하지 않나요? 예. 세이유하고 CU하고 스펠링은 전혀 다르지만 어찌됐든 우연이겠지만 좀 이렇게 비슷합니다. 어찌됐든 요렇게 그 자금하고 이런 게 충분하면 상표를 바꾸면 돼요. 근데 이제 초기 기업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여기의 차이는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이게 저도 쓸 때마다 헷갈리지만 그 이게 프라닭이라고 쓴 건지 아니면은 이게 프라닭인지 프라닭인지 프라닭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이게 저만 헷갈리는 게 아니고 제가 신문 기사나 언론 이런 거 찾아봐도 기자분들도 되게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근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이제 프라닭 본사에서는 요렇게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명확히 닭이라는 걸 딱 써서 그리고 푸라 닭. 근데 이제 그 명품 브랜드는 프라다죠, 프라다. 그러니까 글자 자체는 다른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헷갈릴 만큼 호칭은 좀 비슷하다. 다만 글자는 명확히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 루이비통 닭은 똑같잖아요, 여기. 루이비통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라 닭은 변형이 이루어졌다라면은 루이비통은 변형이 아니고 그대로 쓰면서 닭이라는 것만 추가가 된 이런 상태예요. 그리고 실제 어떻게 썼나 이걸 보면은 사실 프라다하고 프라닭도 비슷하죠. 이 검정색 바탕에 금색 글씨. 근데 요거는 이제 로고가 살짝 다르긴 달라요. 다이아몬드 형상이라고 자기네들은 주장을 하는데 어쨌든 조금은 다르죠. 근데 루이비통 닭은 그대로 쓰고 있잖아요. 루이비통 닭. 그리고 이게 글자 색도 달라요. 완벽히 루이비통이잖아요. 그리고 로고도 LV를 그대로 쓰면서 닭에 해당하는 D만 여기다 이렇게 추가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똑같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형이 아니라 이거는 추가의 개념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프라닭은 준비를 이게 뭐 언제 준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창업 초창기부터 준비했을 것 같지는 않고 솔직히 프라다에서 내용 증명 오고 나서 이제 열심히 머리 짜서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이 프라닭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라는 게 아니에요. 프라닭은 얘네들이 주장하기로는 프라닭이 이 프라가 이 순수함을 뜻하는 뜻이래요. 어원이 뭐 퓨어 뭐 이런 데서 온 거겠죠? 프라가 순수함이라는 뜻이고 닭은 이제 닭이니까 좀 뜬금없긴 한데 이게 그냥 순수한 닭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프라닭이면 프라가 순수함 있고 닭이 닭이니까 순수한 닭 이렇게 해야 되는데 치킨도 요리다라는 순수한 믿음을 가진 순수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브랜드. 이 순수하다라는 거를 두 번이나 써가면서 이 프라가 프라다가 아니라는 강조를 이제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요 뒤에 요 위에 있는 다이아몬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순수한 다이아몬드다. 순수한 탄소 덩어리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조금 설득력이 사실 조금 떨어지는 것 같긴 하지만 이런 주장 하나 있는 거 없는 거 자체가 되게 중요해요. 법원에서도 이렇게 합성어, 조어 이런 거를 보면은 이제 전혀 새로운 뜻이 나오는 단어이냐 아니면 기존 단어에다가 그냥 플러스 알파만 한 거냐 굉장히 크게 차이를 보고 있고 뭐 발음뿐만 아니고 뜻도 많이 봅니다. 근데 이 프라다에서는 굉장히 머리를 잘 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소송까지 안 갔기 때문에 실제로 법원이 이걸 인정을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노력 하나하나가 그 프라다 쪽에서 소송을 제기할 의지, 의도, 가능성을 줄이는데 저는 도움이 많이 됐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루이비통 닭은 좀 그래요, 진짜. 이게 로고도 거의 그대로 썼잖아요, 이렇게. 이런 그 LV 마크 빼고 요런 뭐 꽃 모양하고 이런 동그라미 마크 이런 거 루이비통의 그 시그니처인데 이걸 이제 그대로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침해 소송 안 당하는 게 이상할 정도로 좀 너무 좀 그랬죠. 예. 어찌됐든 그러면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때로 돌아가서 나도 이제 프라다처럼 패러디를 한번 해보고 싶다. 패러디 상표를 만들어 보고 싶어라고 생각이 들면 우리가 이 루이비통 닭을 어떻게 고쳐봐야 했을까? 지금이라도 한번 바꿔보자고요. 이거 루이비통 닭을 루이비통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 아까 간판도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소한 루이비통 닭 이렇게 붙였어야 되고 이것도 안전하지 않죠. 위험하죠, 이것도. 왜냐하면 루이비통이 그대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좀 바꿔야 돼요. 글자를 바꿔야죠. 루이통 비닭? 루이통 비닭? 아니면 루이비통닭. 네. 루이비통닭. 이런 식으로 가거나. 아니면 뉴이비 통닭. 이런 식으로 가거나. 뉴이비 통닭. 뉴이비 통닭 괜찮은 것 같은데. 뉴이비 통닭?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은 좀 우리가 변형을 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별도의 의미가 있어야 돼요. 의미가 있으면 우리가 빠져나갈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이 정도만 해도 가능성이 이제 아까보다 많이 높아진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아까 이제 프라닥에서 스페인어까지 다 뒤져가지고 결국에는 찾아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찾아봐야겠죠. 이거를 일단 뉴이비가 무슨 뜻이냐? 없네요. 뉴이비. 누이비통. 누이비통? 누나죠, 누나. 비통, 슬프다. 좀 부정적이죠, 어감이? 우울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루이통비다. 루이통비 없네요. 그러면은 이제 영어를 좀 찾아봐야겠죠. 영어로. 루이비통닭, 루이통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구글링을 해보면 루이통비. 그냥 이게 나오네요. 그냥 루이비통이 나오네요. 루이통비로 검색해도 루이비통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 유명 상표일수록 단어 하나가 좀 바뀐다거나 중간에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간다거나 이제 앞이나 뒤에 이제 살짝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제 연상이 돼서 치매라고 볼 가능성이 사실 굉장히 높아져요.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 브랜드는 사실 정말 더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마저 더 해볼게요. 누이비통. 그러면 누이비통. 시스터 비통? 이게 뭐죠? 이거를 한번 검색해 볼까요? 시스터 비통인데 이것도 루이비통 나오네요. 계속. 아니면 띄어쓰기를 해서 루이 비통. 시스터 헛브레이크. 누나 심장 파괴잖아요, 이거. 이러면 안 되죠. 음식점 이름이 좀 너무 표준적이니까 이러면 안 되고 뉴이비 통닭으로 가볼게요. 뉴이비 통닭. 뉴비 통닭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뉴비 통닭 아니면 뉴이비 뉴비. 근데 이렇게 되면 그 루이비통 이미지가 없으니까 패러디라고 말하기 좀 그렇겠죠. 이걸 너무 많이 고치면 사람들이 이제 아예 연상을 못 해버리면 또 의도에 안 맞으니까 뉴이비통 뉴이즈비 통닭. 뉴이즈비 통닭 괜찮네요. 뉴이즈비 통닭. 예? 뉴이즈비 통닭. 뉴이즈비. 새로운 것은 이제 이걸로 가는 거죠. 뉴이즈비. 뉴이즈비. 홀치킨. 그 비가 이제 그 이비 말고 그 꿀벌 할 때 비 쓰면 되잖아요. 비. 꿀벌을 마스코트로 써가지고 하면 뭐 괜찮지 않을까. 요거를 위로. 그래서 뉴이즈비 통닭. 뉴이즈비는 좀 그렇고 뉴이비로 가야 되는데 뉴이. 그래 뉴이비 통닭으로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예. 이렇게 하고 그 뭐 새로운 꿀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잘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새로운 꿀벌 통닭이라는 뜻으로 고객에게 꿀을 날라주는 꿀벌처럼 열심히 일하겠다. 이런 사명을 갖고 만든 치킨집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미리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첫 번째 조사를 해보자. 두 번째 대놓고 패러디를 할 거라도 이제 선이 있다. 사람들에게 기쁨과 재미를 줄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있지 않으면 독창성이 없는 거고 독창성이 없다면 기존에 내가 패러디 하려고 하던 그 브랜드가 그대로 연상이 돼버리기 때문에 혼동과 침해가 발생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법원도 딱 이렇게 기준을 내세우고 있진 않지만
요 정도만 준비를 해도 우리가 항변하고 싸워볼 여지가 많이 있으니까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동종 업계에서는 패러디를 하시면 안 돼요. 예, 뭐 교촌 치킨하고 패러디 한다고 해서 뭐 고촌 막 이렇게 하시면은 안 됩니다. 이건 누가 봐도, 왜냐하면 이제 경쟁업자에게 피해를 주는 게 명확하잖아요. 더 피해 나가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패러디를 하신다 하더라도 좀 그런 것들을 주의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